지금 이제 보니까는 이제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그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꼈어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잘못됐는데 우리한테는 참 엄청난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또 위대함이 있습니다. 자, 그 삼국유사를 지었던 그 일현은 뭘 잘못했나? 지금 이제 우리가 진화 대륙이 삼국의 주된 영토라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진화 대륙에서 이루어졌었다는 기억은 완전히 망각 속으로 들어가 있다. 근데 그러면은 과연 그 일현이라는 분한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는가? 결론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 우리가 모두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식민사관을 얘기를 하는데 식민사관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에 그냥 조금 더 보탠 거다. 말하자면은 먹물에다가 구정물 조금 더 섞은 거다. 뭐 이런 정도지 잘못은 다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그 삼국유사 권일의 그 기편에 보면은 말갈과 발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후위서인데 이게 이제 그 북위입니다. 북위를 이제 후위라고 그러는데 탁발시예요. 나중에 원시로 바꿉니다. 원시로 바꾸고 나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데 그래갖고 동이 서위로 갈라졌다가 북제 북주가 됐다가 수나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자가 그 종자예요. 그런데 이 탁발시는 그 거의 그 고구려의 그 집안내다시피 했습니다. 뭐 그 저 왕비도 그 이쪽에서 공주로 가고 뭐 그쪽에서도 오고 뭐 이제 그랬던 집안인데 하여튼 거기 위서에 보면은 말갈을 물길이라고 썼다. 지장도에 이르기를 지장도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르기를 음루는 물길과 함께 모두 숙신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장도를 보면 진안의 북쪽에 남북 혹수가 있다. 이거는 분명히 그 삼한을 이 땅으로 조작을 하려는 얄팍한 수작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현을 그 비난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소동파 그 소식이라는 그 악마가 그린 그러니까 소동파를 우리나라 그 글지나 좀 안 되는 사람들은 아주 무척 존경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아주 악마입니다. 이 대륙에 있는 이 지명을 다 없애버렸어요. 동파가. 그랬는데 그래놓고서는 여기다가 다른 지도에는 이쪽 그림이 아예 없습니다. 이 사람들 시야에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달랑 여기다가 이제 이 땅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게 그 남북 흑수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해가 있고. 그런데 달랑 요거를 그려놓고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지장도를 보면은 이제 그 남쪽 진안이 그 남쪽에 있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진안이 여기 없거든요. 이 그림 속에는 진안이 없어. 없는데 자기 맘대로 진안이 있다고 그래 놓은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그려 놓고서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안이라는 게 마한 변한 진안의 얘기인데 그러면은 삼국사의 그 최치원전에 보면은 그 뒤에 바로 강병 100만이 있어 뭐 남으로는 5를 뺏었고 북으로는 그 유연제를 없앴다라는 얘기를 왜 인용을 안 했냐 이거야. 왜 바로 이 앞뒤에 있는 그 구절은 왜 안 읽었냐 이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아주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냐. 근데 하여튼 아까 이제 먼저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994년에 강동육주를 단판으로 서인은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구리를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 우리 고구리 아니야. 고리 아니야. 그리고
고구리라는 기록보다는 고리라는 기록이 더 많습니다. 고구리도 70% 이상이 고리라고 적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이름이 그렇잖아. 니네 그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하북성을 이제 말하자면은 하북성을 요가 깔고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땅이거든. 그 내가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어깃장을 놓은 거죠. 그랬던 걸로 봐서는 이 시절에는 그래도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송본 지리지장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도가 40여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저것 중에서 남제서에 보면은 남제서에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동성왕이 56구 거기를 그냥 마구 그냥 해집고 댕기면서 영토를 넓혀갖고 거기서 이제 벼슬한 승리현 장군을 여기다 배치하고 저기다 배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배치한 지역의 이름이 남제서 56구 그 지도에서는 싹 없어집니다. 그 전때에는 있어요. 전때 지도에는 있고 그 후대 지도에도 나와요. 근데 그 지도에는 없습니다. 요렇게 동파라는 사람이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리에다가는 사설을 팔지 마라 라고 그러고 상소를 3번인가 올려요. 한 번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승휴는 이전에 저는 이제 소국사관이라고 해요. 소국사관에다가 대못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시를 썼어. 시를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삼면으로 이 파도가 출렁인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을 아주 못을 그냥 대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이분은 고리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해놓은 거를 이분이 그냥 근데 요새도 노래 부르면 노래가 뭐 가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즐거워서 막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시의 영향이라는 게 엄청 큰 건데 이걸 시를 써갖고서는 3년이 바다고 이런만 해도 3년이 바다니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 때문에 이게 못이 꽉 박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지장도라는 걸 아까 거기 보면은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네 번씩이나 이렇게 인용을 해요. 지장도를. 그러니까는 소식이라는 사람한테 깜빡 넘어갔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해서 잘못한 거를 완전히 그냥 이승이라는 분이 제왕기로 시라는 걸 써갖고서는 칠연절구로 써갖고서는 완전히 아주 그냥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건 이제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이라는 데에 이게 그러지 않아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다 적어냈는데 이게 의외로 책을 보니까 여기 정리가 이제 잘 돼 있어서 이제 요걸 이제 계속 인용을 합니다. 삼국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삼국 이전의 고대사에 대해서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 한사군, 이부, 삼한, 삼국으로 이어지는 단선제기를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도 이미 시도된 바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써왔다. 그리고 제왕운기를 따르고 있다. 삼국유사보다는 제왕운기. 그러니까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제왕운기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를 이런 글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국사 저료를 보면은 이전의 잘못을 개선하지 못함으로 그 틀은 반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석이 된다는 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봅시다. 세조가 삼국사 저료를 지으라고 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 사군, 이부, 삼한. 아까 삼국유사의 그대로 갖다가. 근데 동국사작의 상고서 체계를 이제 계승을 이제 그대로 한다. 그리고 외기라고 이것도 외기라고 했거든요. 이전도 외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다음에
세종 때 동국세령가도 그대로 또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 임금이 뭐 새로 뭐를 의도를 해도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동국통감? 동국통감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짜증나서 그냥 이거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고 이제 말하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정약용이도, 그러니까 정약용이도 무슨 발해고도 내고 뭐도 내고 했는데 완전히 대동강 고리는 대동강까지밖에 없었던 나라로 그냥 확 그냥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야. 스스로. 도대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결국은 오늘까지 오는 겁니다. 오늘까지.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사학계까지 이게 나는. 근데 지금도 그 영향력이 전혀 줄지 않고 있는 사람이 신채호인데, 지금 말하자면은 현대 지금 우리나라 사학은 신채호의 사학이라고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동서양자 상환고증이라는 그런 거 아주 해괴망측한 말하자면은 문서 그러니까 이 사서 조작 방법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땅에다 맞춰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광복운동 제대로 한 사람이라는 의심까지 생기더라고요. 근데 삼국사하고 동의전을 한꺼번에 묻고 삼국유사하고 이렇게 저걸 해보면은 무슨 차이가 나느냐. 저기서는 그냥 단선이에요. 그냥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삼한, 삼국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삼국사를 따지고 보면은 구리에서 조선으로. 왜냐하면은 그 삼국사에는 조선 이전의 인물들이, 그러니까 단군에 대한 얘기는 없으나 그 조선 이전의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유신의 조상을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조선 이전의 그 인물들도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리에서 조선으로 고리로 이렇게 쭉 내려온다. 그리고 이제 번조선, 요 동시대에는 번조선과 낙랑국이 있었다. 그 번조선이 나중에는 이제 예조선하고 한으로 바뀌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런 이제 여기는 이제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이게 여기 이제 수평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저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삼국지와 후한서 밖에 낙랑국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문제다. 그 다음에 위만조선과 삼한이 번조선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거를 지금 사설을 글을 제대로 안 보니까, 글자를 제대로 모르니까 모르는 것 같아. 그걸 제대로 까보질 못하는 거야. 낙랑국 밖에서 삼국이 건국이 되고 패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고 저 땅에서 대륙에서 흥망성쇠가 다 일어났는데 그걸 몰랐다. 그 다음에 백제 고구려 패망을 이 땅으로 끌고 올려다가 보니까 만주를 없애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가 됐다.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유사냐 삼국사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상대사시중장의 강병백만이라는 그 구조를, 그러니까 요렇게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지난만 삼한에 관한 얘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됐다, 이런 얘기를 다 했어야, 다 인용을 하고 그거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덜러덩 이거를 다 지워버린 거야. 그냥 자기는 이거 안 본 거야. 이전이라는 분이 이걸 안 봤어. 그리고 이걸 너무 믿었어. 그러니까 지장도를 그냥 엄청나게 그냥 아주 신봉을 한 거예요. 그냥 동파가 그렇게 존경스러웠는지. 그리고는 삼국사를 그냥 아주 무시해버린 거죠. 그런 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쟁을 일으킨 일본 열도에 있는 학자들. 근데 요새 학자들은 이 구조를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다음 제국시대에도 물론 이해를 좀 해갖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고리 신라 백제 이렇게까지 여기다가 이 신라를 갖다 끼워넣기도 했어요. 그걸 보니까
이 문구를 제대로 이해를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땅만 없었지. 우리 땅에서는 지금 오재성이라는 분이 이거를 그냥 딜다 강조를 하는데 하여튼 이거 강조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학계에서. 그래서 그 우리 오재성 선생은 삼국유사, 그러니까 대륙사관이다, 무슨 뭐 반도사관이다 이러지 말고 삼국유사 사관이다, 그 삼국사 사관이다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조금 그냥 설화사관이다, 정사사관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하는데 뭐 그 양반도 고집이 애지간해서 저한테 양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민사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설화사관에다가 아주 악질적 의도를 약간 첨가하다. 그냥 그야말로 먹물에다가 그냥 구정물 조금 그냥 분 거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라고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가 했었던 그 서희건이라는 사람이 세 권을 냈는데 참 그 책을 잘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제가 그 강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이 그 일제가 어떻게 우리 역사를 되도록이면은 왜곡을 하려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막연하게 얘기를 해요.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좀 우격다짐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무조건 뭉갰다고 그러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주 통계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논리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20만 권을 수집을 해서 없앴다. 그런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제야사학계에서 많이 도는데 그 얘기는 그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제헌국회사라는 책하고 군국일본 조선강점 36년사라고 그래서 문정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조사를 해서 낸 거라고. 근데 문정창이라는 분조차도 우리 사학계에서는 아주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굉장히 그 기여를 많이 했는데 자기네들 그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래갖고선 이분조차도 밀어내요. 참 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수대상 서적은 단군관계 단군관계 조선, 그러니까 옛날 조선의 고사서, 조선지기, 애국충정을 고취하는 위인, 심지어는 미국 독립사에 관련한 책도 수고를 했답니다. 참 일본 사람들 철저하게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럼 복원이 가능하느냐? 근데 절대로 이제 이 사람은 뭐냐, 삼국유사가 단군 최고, 그러니까 단군을 기록한 제일 오래된 책 아니다. 그거 말고도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규원사화를 듭니다. 근데 규원사화는 그 저자 자체가 지금 실명을 모릅니다. 부계라고 이제 호만 하는데 이분이 단군이 27분이 있다. 그 다음에 조선이 천년을 이어왔다라는 거를 이제 기록을 한 책을 냅니다. 근데 이분 누구냐면 서희건 씨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부계라는 사람이 규원사화를 지을 때 왜 이런 책을 있었을 텐데 왜 그걸 인용을 안 했냐라고 김부식을 나무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조선 때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들이 야, 그 책을 수거를 해 라고 했던 책들이거든요. 조대기니 고조선 비기니 삼성밀기다 지공기다. 이거는 조선 때도 왕이 몇 대에 걸쳐서 야, 그 책은 수거해드려 라고 했던 책들이에요. 그랬는데 그거를 왜 그 시절에 없었겠느냐.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 보태서 완전히 고리 말에 문화시중을 했던 분 중에 이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암이라는 분이 환단곡이라는 거를 남겨놓는 거거든요. 단군세기 무슨 하여튼 많은 책을 남겨놔요. 그런데 왜 그럼 그분은 볼 수 있었는가? 더 후대, 김부식이보다 더 후대뿐인데 그분은 볼 수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모아서 환단곡이라고 그래갖고 태백일사라고 그래갖고
그 이암의 자손이긴 합니다만 숙종 때뿐인데 그분이 태백일사라고 그래갖고서는 그 여러 개를 묶어갖고서 후대에 남겨놨는데 왜 그분은 볼 수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도 볼 수 있는데 왜 김부식은 못 봤느냐. 근데 하여튼 그 얘기보다도 이러한 역사서 속에 이거를 이제 환단곡이라든지 그 규원사화라든지 여기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 기록들이. 근데 규원사화가 이런 책들을 참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그 지명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제 뭐 당서질이지, 그러니까 구당서, 신당서질이지, 요사질이지, 무슨 그 북사, 한서 무슨 이런 거의 지리지를 저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까지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참 재밌는 거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재미는 있어요. 이 조작을 조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책을 보다가 보면은, 야, 이렇게 위조를 했구나. 이렇게 왜곡을 했구나. 그랬는데, 그게 이거저거를 딱 맞추다가 보면은요, 어딘가에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경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륙의 물줄기를 다 이렇게 어디서 발원을 해서 어디를 지나고 무슨 어디서 꺾이고 이제 이런 얘기를 쫙 적어 놓은 건데, 거기다가 주석을 달아 놓은 책이 수경주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되게 희한한 그 시시껍질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봐 하고 포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있는 이 서적 중에서, 사서 중에서 얼마든지 복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 서희건이라는 사람이 지금 규원사화 속에 나오는 기사가 그 진화사서에 기록된 사실과 일치를 하더라라는 거를 굉장히 여러 건을 뽑아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일일이 다 하려면은 이제 힘든데 하나만 이제 예를 들자면은 하나라 왕이 덕을 잃어서 그의 신하 중에 왕을 쫓아낸 자가 있었다. 근데 규원사화에 보니까 단군기에 단군기 사실이 후한기 동의열전에 하나라 임금이 덕을 잃어 이인이 비로소 배반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 기록 자체 그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같더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원사화는 민속어를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는 자료집으로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군기, 이제 규원사와 단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3세 단군 가륵 때 이제 이런, 마침내 하왕이 덕을 잃어 그 신하 중에 찬역하는 자가 있었다. 이에 식달로 하여금 남국과 진번의 백성을 이끌고 이를 치게 하니 국위가 더욱 빛나, 그러니까 조선의 국위가 더욱 빛났다. 그런데 이것이 하왕 그러니까 태강의 사실 중에 그 후한소 동의열전에 하나라 임금 태강이 덕을 잃어 이인이 비로소 배반을 하기 시작했다. 또 주석에 보면은 태강이 얘에게 쫓겨났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규원사화에 적혀 있는데 그 사실과 다 이렇게 이빨이 맞아 들어간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전부 다 찾아내야 된다. 근데 이거 말고도, 여기 기록을 안 해놨나? 이거 말고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런 책이 있어서 정말 엄청 도움이 되겠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은, 요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일본 황실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사설을 하신 분이에요. 박창화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들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는, 훔쳐갖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필사를 해온 거예요. 필사를 했는데,
여기 기록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근데 삼국사하고 기사를 맞춰 보면은 거의 다 맞아요. 그런데 삼국사는 요만큼 있으면은 거기는 기록이 이만큼 있어요. 엄청나게 기록이 많아요. 임금 하나마다 기록이 그 삼국사를 넘어가 삼국사 그 뭐 고구리면 고구리 뭐 그 백제면 백제를 다 합한 것만큼 그렇게 분량이 많아요. 근데 벨나무 얘기가 다 많은데 놀라운 기록이 그 대륙에 있는 그 말하자면 나라들이 다 그냥 고구리 왕의 그냥 제후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백제 아닙니까? 백제. 백제는 주몽의 아들이 가서 세운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신라도 다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고구리의 대왕은 그 이 열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제왕 중에서도 열제예요, 열제.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그런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자체도 많고 그 기록도 보면은 그러니까 전부 다 와서 이게 저기 저 뭐야 그 뭐 저거 그렇게 그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고구리 왕이 선물 준 게 삼국사에 보면 조공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무슨 책이 있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뭐 이제 그 환단고기에 보면 단군세기 같은 거 단군세기 같은 게 굉장히 그 중요한 자료인데 제가 이제 환단고기 얘기는 삼국사가 정리돼서 그 지명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완벽하게 꿰지기 전까지는 저는 환단고기 얘기를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그냥 사학계에서 반발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지명이고 뭐고 완벽하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환단고기의 기록을 다 갖다 끼워갖고 완벽하게 맞아서 그걸 딱 제시를 했을 때 사학계에서 아야 소리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서 환단고기를 그 펼쳐낼 그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있다. 얼마든지 그 우리가 그 저 뭐 이런 상태로다가 계속 넘어갈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있다. 그러니까 현재 여태까지 그 이 관찬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에도 있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 발표 안 되고 그 외면했고 한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찾아낼 그것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에서 오늘 얘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네.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요. 좀 산만한 질문을 네네. 네. 혹시 이렇게 우리 역사 연구하는 이런 친구 들어가는 분이 우리 박 선생님 말고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숫자로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재성이라는 분은 그 상당히 그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30 이전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의 뼈대는 그분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걸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한문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전부 한문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모르고서는 선생님 한문을 완전히 바꾸시네요. 아니 근데- 옛날 고서 한문을 아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후회라는 거를 잘 안 하고 사는데 후회하면 뭐하냐 해서 후회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정말 옛날에 글 공부를 못한 거는 후회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공부하려면 한문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말씀에 이제 답변이 제가 그러니까 자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어떤 자전을 만드냐 하면은 글자가 나오는데 제가 모르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그 자전 중에 굉장히 두꺼운 자전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교학사에서 나온 게 제일 이제 두텁고 분량이 많고요. 그러니까 동아출판사, 그러니까 지금 두산이죠. 거기서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민중설임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일부밖에, 그러니까 각자 일부밖에 못 적어냈어요. 그래서 글자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필하고 나오면은 그 필의 그 필을 이 사전도 찾고 저 사전도 찾고 다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 그 컴퓨터 속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나다라로서는 다 그러니까 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글자가 나오는데 도저히 번역을 해놨다고 했는데 번역한 글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 그럼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글자를 찾아보면은 전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걸 합니다. 너무 무식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네. 가지만 더 해주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민족 같은 민족인가요? 동족입니다. 같은 민족.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우리가 그 시작한 그 시원지는 같은 데거든요. 같은데. 같은 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왔다 갔다 했고. 네. 그러면 중국에 있는 한족하고도 많이 섞여 있겠네요. 중국에 있는 우리 한족이 없습니다. 아니, 한족이 우리를 중국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니면 근데 한족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 이제 란주는 저쪽 서쪽에 그 실크로드가 시작하는데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그 감숙성의 그러니까 수도가 이제 란주거든요. 근데 그 란주에 있는 란주 대학에 있는 그 생명공학과 교수가 그 유전자 검사를 다 해봤는데 결론은 한족은 없다. 그러면 중국 사람은 우리하고 같은 우리 민족입니까? 그 사람들 다 엉덩이에 저기 퍼런 점 있어요. 우리하고 같아요. 네. 전라도도요? 같습니다. 전라도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전라도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